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보통인의 실전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수익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신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아주 힘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건물을 살 때 이제 수익률을 사실 많이 따지거든요. 또 임대료도 많이 나오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건물을 사기 전이고, 하나는 건물을 사고 난 이유입니다. 건물을 사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소개하시는 분들 말 듣고 이제 구경하다 보면, 수익률이 높고 여기 몇 프로고, 임대료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잘 나옵니다. 입지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딱 높은 가격을 주고 이제 딱 샀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정도 이제 딱 지났을 때, 갑자기 이제 뭐 기간 만료도 되고, 좀 임대료도 잘 내고 잘 나가던 점포가 한 2개 정도, 3개 정도가 이제 나간다. 딱 기간 만료가 돼서, 아니면 이제 뭐 중간에 조금 문제 있어서 나간다. 이렇게 되면 높게 책정되어 있던 수익률을 우리가 이제 맞추려면 이거 점포도 나가더라도 어쨌든 그 가격을 맞춰주는 임차인들을 다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임차인들이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올 사람도 없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너무 비싸다. 좀 하락을 좀 시켜줘라. 뭐 이런 얘기들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이 수익률은 조금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공실이 또 길어지고 막 임차인이 안 맞춰줘. 그러면 수익률은 또 하락하는 거예요. 더 밑으로 하락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처음에 사기 전에는 이런 모든 수익률이나 임대료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전 건물주 거예요. 건물주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건물을 내가 딱 돈을 주고 내가 인수를 딱 했을 때, 이때부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서 수익률을 높일 것이고 임대료를 높여서 내가 이거를 잘 들어오게끔 만들 것인지, 이때부터 내 건물이 됐을 때부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거를 관리를 잘 해야지. 이거 관리 잘못하면 그냥 전건물주가 만들어 놓은 거에 어떤 그 시스템만 맞추려고 하면 결국 쭉쭉쭉쭉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건물주가 또 가라 임차인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 이 건물을 인수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제 관리, 임대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어떤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사실 때 건물에 대한 어떤 수익률, 임대료 뭐 이런 건 따지고 다 하지만, 사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딱 이거예요. 전 건물주 거는 잊어버리고 내 건물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 아주 임대 마케팅, 임대 관리에 대해서 신중하게 파악하고 공부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들 것인지 막 이런 노하우를 키워나가셔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점점점 하락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 사는 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높은 수익률 나오는 거 다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잘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이 수익률을 좀 잘 올리고, 여러 가지 임차인들도 사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임차인들로 변경을 좀 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임대를 높일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만들 수도 있고, 결국은 내가 건물을 관리를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고 잘 해놓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매도할 때도 사실 건물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건물 관리 물론 남한테 맡기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도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거는 내가 돌아가는 건 알고 있어야
관리를 맡기더라도 내가 손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걸 그냥 무조건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맡겼다라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도 생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모든 어쨌든 건물주가 되려고 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 지식, 기본 상식,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 사실 건물 관리하는 거 조금만 배우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 건물 내가 잘 관리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니까 그런 거 좀 재미있게 생각하시고 좀 잘 만들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임차인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잘 이제 좀 만들어 놓으면 점점 더 건물의 가치는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건물 살 때 내 건물 되기 전에는 전건물 줄 거고 내 건물이 이제 내 거가 됐을 때 그때부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꼭 기억을 하시고 한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해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돈도 좀 벌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작정 건물을 사서 남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고 이런 노하우를 좀 갖고 있으면 건물 관리는 맡기더라도 손해보지 않는다. 자, 오늘은 수익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인터넷상에 부통인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 계속 올릴 거니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그만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